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운 숙제 범위에서 가져왔고요. 자, 어법상 올바른 걸 찾아보자. Anything living in the lockers after April 30 will be considered abandoned and will be discard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구문 분석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자, anything인데, 자, 딱 보니까 얘 뭐인 것 같아? 이것의 문법 이름이 뭐야? 분사지. 그러면 이렇게 일단 표시할 겁니다. 분사인데, 락커 4월 30일 이후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러면 주어. 요것들은 considered 고려될 건데, consider는 몇 형식이라고 우리 배웠지? consider. 쌤 딱 두 가지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누가 consider 고려하다라고 해서 다른 형식도 말해준 것 같아. 지난주라서 기억이 안 나나요? 메모할게요. consider가 3형식일 때는 고려하다. 그런데 뭐뭐라고 고려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까? 5형식일 경우에는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동태와 동일하게 수동태에서 5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보어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목적격 보어 어떻게 돼? 수동태 바꾸면 진현사 보어 어떻게 만들 거야? 보어도 얘 따라서 주어로 가나? 그럼 어떻게 남을 거야? 강은총 얘기해 보세요. 아직도 그 자전거에 잃은 2만 원이 아직도 떠오르나? 자, 이렇게 주격보어 처리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ll be discarded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anything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사의 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을까? 피다연 얘기해보세요. 금민지가 얘기해볼래요? 이 태를 구분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는데, 인동주 얘기해봐. 태 잘 모르겠으면 뭐를 넣어보라고 했지? 첫 번째 메모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넣어보라고 했잖아.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넣어볼 것. 두 번째, 웬만한 동사는 타동사기 때문에 뭐를 판단하라? 목적어를 판단하라. 자, anything living in the lockers after April 30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live 다음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동사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live가 자동사일 경우에 떠나다라는 의미, 타동사일 때 무슨 의미일까요? 남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락커, 이 사물함에 남겨진 무엇이든지 버려진 것으로 간주하여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리빙을 뭘로 바꾼다? 15 left로 바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락커에 남겨진 무엇이든지 이제 4월 30일 이후로는 버려질 거예요 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그 이유, 정답 다 옮겨 적으셨어요. 다 적으셨어요. 그래서 해석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구문 분석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아까 1번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넣어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관계대명사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넣을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당황하지 말고 자신 있게 대답해. 왜 없지? 왜 없지? 왜 이거 관계대명사로 알아볼 수 없지? 헐, 일주일간 혹시 뇌 용량이 줄어드셨나?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요. 선행사가 없잖아.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취급이야?
이 문법을 뭐라고 했어 우리? 네, 분사구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사 처리할 것이다. 자, 그럼 분사구문의 태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나 목적어 유무로 판단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주절의 주어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절의 주어. 회사라는 것이 직접 설립을 했냐 설립을 당했냐 이거를 찾아봐 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첫 번째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회사가 세우고 있겠어요? 세워졌겠어요? 왜 이래 오늘? 세우고 있겠어? 세워졌겠어? 세워졌어요. 그치? 물론 직접 세울 수도 있지만 세워졌다라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 투부정사 때문이야. 이 투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용법이기 때문에 세워졌을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establish, 세우다 라는 뜻인데 얘는 타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PP를 고를 것이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를 선택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설립됐어요. 뭐 하려고? To meet the need for simple means of communication. 부사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등문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위를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meet the need.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야 뭐에 대해서? 간단한 수단에 대한 어떤 필요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쌤이 세 가지의 뜻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 뜻 얘기해서 기억나는 사람? 자 그럼 같이 메모할게요. 자 커뮤니케이션 이 친구는 원래 3번 뜻이 원래 원형입니다. 3번 뜻. 자 3번은 원래 전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달.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을 서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요새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소통은 꼭 가까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멀리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멀리서 내 의견을 전달한다라고 해서 통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신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통신 수단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 later expanded 확장됐습니다. 어디까지? Major American cities 주요 미국 도시들까지 확장됐습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becoming multinational company 다국적 기업이 되기 전까지. 오케이? 다국적 기업이 되기 전에 뭐가 됐어? 주요 도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 확인했죠? She stood on the winner's podium with tears falling from her eye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또 기억 안 나니까 메모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구문을 with 목적어 분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with 목적어 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었어요? 금민지 with 목적어 분사 어떻게 해석해? 강은총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지. 목적어가 분사 행위를 하는 채로 혹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녀는 서 있었어요. 어디에? 위너스 포디움. 자, 포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상대라는 뜻입니다. 시상대. 그래서 그녀는 시상대에 서 있었어요. 어디에? With tears. 눈물이 그의 눈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면서 인데 자 분사가 직접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with 구문에서는 목적어가 직접 하는지 아닌지의 행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해볼까? 자,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에서는 목적어의 행위. 아, 그래. 전치사의 목적어의 행위에 주의하시고 뭐를 판단할 게 아니다. 주어의 행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혹시 틀린 사람 있어요? 3번. 자,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그녀는 그냥 서 있고 눈물은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 해석이 목적어 가라 그랬잖아. 이태를 얘에 맞게 하면 된다. 그럼 눈물이 직접 흐르고 있는지 아니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요거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with tears falling from her eyes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눈물이 흐르는 채로 시상대에 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문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내신을 조금 고려를 해보면 이해원 주제가 뭐였어요? 다시. 얼룩말이 뭐? 줄무늬가. 얼룩말의 줄무늬가 그래 있는 이유. 줄무늬가 왜 있었어요? 벌레. 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오케이. 쌤 채채파리는 이렇게 그리면서 얘기 안 했어? 여기 있는데. 어? 뭐? 라마 같아. 라바. 예. 자, 그러면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은인데 혹시 4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드레싱에서나 좀 낚였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안 낚였네. 자, 그러면은 zebras are strikingly 눈에 띄게 dressed인데 요거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목적어 없어가지고 고른 거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잘했어. 그렇게 하셔도 잘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또 메모해보자. 밑에 답으로 나와 있지만 PP형 형용사다. PP형 형용사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알겠어요? PP형 형용사 대표적인 거 equip 준비된 장착된 이런 것들이 있고 experienced 숙련된 무장한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rienced랑 equipped, armed 저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B번 같이 가보시면 wildlife biologist Tim Carver spend more than a decade to study studying인데 이건 우리가 암기했던 친구들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spend 목적어 ing 구문이다 라고 하시거나 혹은 ing로 정해진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요. 여기에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치사가 이 목적어 다음에 있었던 게 요즘 영어에서 생략이 됐으니까 무조건 동명사만 가져와야 한다라는 말이야. 자, 그럼 C번 before 여기 분사구문의 태를 물어보고 있는데 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절의 주어를 판단하셔도 된다. 그리고 뭐를 판단하면 좋다? 목적어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근데 얘는 누가 와도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능동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윤이 이거 왜 틀렸다고 했어요?
이것만 맞은 거야? 뭐라 썼어요? 뜻으로 풀었다. 어디 들었을 때? 그냥 다 맞은가요? 오케이,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데일리 리뷰는 마무리됐고 이제 독해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고 수요일을 자, 우리 몇 번 볼 거냐면 책 없어? 우리 또 요약문 하나 볼 건데 어디 갔니? 번도 했고 9번 9번도 했고요. 우리 왜 이렇게 분노 많이 나왔어? 네, 11번 11번입니다. 11번 11번 자, 11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지금 풀어보세요. 풀었군. 이해는 다 풀었어요? 진원서 다 풀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들 쌤의 시력으로 보건데 다 맞춘 것 같긴 해요. 안 보여.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약문을 풀 때 쌤이 뭐를 보라고 했냐면 요약문에 A, B에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판단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Positive expectations are more 삐리삐리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적으라고 했지. 같이 적어보세요. 어떠한 형용사 자리네
어떠할 것이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기대가 뭐보다 더 뭐 할 것이냐라고 하면 fantasizing이라고 했는데 판타지가 뭐야? 판타지. 우리 보통 판타지라고 하는 게 왜 판타지일까? 판타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비어있다. 공상입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기대는 공상보다 어떠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그 본인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공상보다 positive expectation이 더 뭐 할 것이다. 그리고 and they are likely to increase your chance of 선생님 저번에 chance of랑 chance to의 차이 얘기했습니다. chance of는 확률이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뭐 할 확률 높여줄 것이다. 뭐 할 때? 목표를 성취할 때. 그러면 얘가 공상보다 나은 점이 뭔지 그리고 목표를 성취할 때 어떤 확률을 높여줄 것인지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는 무엇. 그러면 지금 이 긍정적인 기대가 어떠할 것이고 무엇의 확률을 높여줄 것인가 이것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능 기준으로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40번 문제는 보통 실험문이 나오는데 실험문 메모해보세요. 실험문 읽기. 실험문 읽기라고 해서 우리 이제 너네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가장 고통을 받는 문제 유형 중 하나예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굉장히 쉬운데 내신에서는 정말 어렵게 나오고 너희 학교에서는 이제 중3 기말 때도 녹여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실험문을 읽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파악할 것은 보통 첫 문장에 쌤이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아직도 주제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첫 문장에 뭐 나온다고 했지? 소재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첫 문장에 소재가 나오는데 그 실험문 읽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연구 소재를 파악해 볼 거예요.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연구를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연구 내용이 쭉 나오고 나서 결국은 연구 결과를 주제로 도출하라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수능 기준으로는 이 연구 소재가 무엇 했다라는 연구 결과에 빈칸 뚫어서 이렇게 요약문을 완성하세요라고 하지만 내신 기준으로는 뭐를 얘기할 거냐면 연구 소재가 연구 결과 했네. 그럼 주제가 뭐니? 혹은 일치하는 내용은 뭐니라는 식으로 변형이 돼서 많은 고통을 안겨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수능을 배우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수능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연구 소재 무엇을 연구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거를 서술형 문제로 낼 거래. 그럼 봐봐. 무엇을 어떻게 좀 품사가 어때 보여요? 품사가 어때 보여? 그냥 느껴지는 품사가 뭐인 것 같아? 연구 소재가 동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문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만약에 제목을 고르세요라고 내신에 나온다. 혹은 쌤이 이제 데일리 낼 거니까 말하는 거기도 해요. 제목을 구해보세요, 주제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 연구 소재는 주어가 될 것이고 나머지 연구 결과가 서술부로 등장할 겁니다.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주제를 뽑으세요라고 하면 저 순서에 맞게 골라주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잘 보여요? 자, what really works to motivate people to achieve their goals라고 하면서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미 사람들에게 목표 성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로 작용하는가? 그냥 우리 워크라는 것의 뜻 그냥 통하다로 그냥 통일을 해버리세요. 통하다. 알겠지? 무엇이 통하나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통합니까? 라고 첫 문장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동기부여가 되는가? 가 연구 소재가 된다. 알겠지? 자, 하나의 연구에서 researchers 연구자들은 봤습니다. 뭐에 대해서? How people respond to life challenges, including getting a job, taking an exam, or undergoing surgery까지 묶어보세요. 묶어보세요.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respond, 반응하는가를 봤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 Life challenge. 인생의 챌린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including이라는 친구 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중학교 기준으로 전치사라고 배울 것이고 그 외에는 그냥 독립 분사 구문이다. 그냥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직업 얻기라든지 시험 보기라든지 아니면 수술 받기 같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For each of these conditions, the researchers also measured how much these participants fantasized about positive outcomes and how much they actually expected a positive outcom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 문장 잘 이해하신 분 있나요? 현서 얘기해 볼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쭉 읽었어요? 자, for each of these conditions,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측정을 했는데 여기 봐봐. 얼마나 이 참가자들이 공상했는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공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실제로 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는지. 자, 그러면은 목적어 1, 2번 딱 보시면은 요약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공상을 했냐, 동그라미 쳐버리세요. 공상을 했냐, 기대를 했냐, 지금 비교를 하겠다. 이것이 실험 방법이다라는 걸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포지티브, 여기 요약 보세요. positive expectation이랑 fantasizing을 지금 비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면서 대놓고 What's the difference really between fantasy and expectation?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공상이랑 기대랑 정말 차이가 뭐니? 자, 공상은 involves imaginating, involves 수반하다, 포함하다. 자, 공상은 imagining, 상상을 포함해요. 뭐에 대해서? idealized future, 어떤 이상적인 그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대는 실제로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a person's past experiences, 사람의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what did the researcher find? 찾은 게 뭐냐? 아직 A번 안 나왔어요. 찾은 게 뭐니? 이 결과는 revealed that those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냐면 who had engaged in이 무슨 말이지? engage이 무슨 말이에요? take part이 무슨 말이에요? participate이 무슨 말이에요? 몰라? 참여하다. 참여했어요. 공상하는 것에 참여했어요.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three condition 세 가지 조건에서 모두 다 더 못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판단해 주시면은 those who had more positive expectations for success 성공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한 사람은 did better in following weeks 주나 달이나 연이나 모두 더 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면은요 이 개인들은 more likely to 뭐 한 것 같아? 더 성공을 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냐라는 건데 어떻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보다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공상한 사람들이 더 잘 됐대 기대한 사람들이 잘 됐대 기대한 사람들이 잘 됐다 그러면은 성공에 있어서 공상을 하는 것 기대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번에는 effective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목표 성취에 대해서 성공할 확률을 높였다 혹은 좌절할 확률을 높였다 찾아주시면 되는데 결국 이 주어가 유지되고 있어요. 주어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공에 효과적이었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부분은 숙제로 보고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도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들 가출하셨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이거 승급합시다. 자. 답 자신 있게 골라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밑줄 친 부분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좀 과거에는 정말로 밑줄 친 의미가 뭔지 이 비유가 뭔지를 찾으면 됐었는데 요즘 이 밑줄 친 의미 그 문제 유형을 함의추론이라고 하거든요. 함의추론, 함축된 의미추론이라고 해서 함의추론이라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요거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말 쉬워졌어요. 밑줄이 무슨 말을 쓰더라도 그냥 주제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어? 밑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요즘은 주제를 찾으면 거의 답변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앞뒤의 문맥상으로 내용이 뭐지 이런 거 판단하실 필요 없이 주제 찾으시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제가 뭔지 판단해 보시면 된다라는 건데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자, 거의 이 삶의 모든 것에는 There can be too much of good thing 이라고 첫 번째 문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Too much 그냥 too much가 주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것에 지나침이 있을 수 있다. 지나침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도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과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ven the best thing in life. 삶에서 최고로 좋은 것조차도 심지어 삶에서 최고로 좋은 것조차도 aren't so great in excess. 과하면 좋지 못합니다. 과하면 좋지 못합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 그러면은 좋은 것들도 지나침이 있고 최고였던 것도 과하면 좋지 않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과하면 좋지 않다.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this concept has been discussed. 이 개념은 이제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At least as far back as Aristotle. 얘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논의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He argued. 그는 주장했어요. That being virtuous mean finding a balance라고 얘기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논의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being virtuous라고 했어요. virtuous가 무슨 말이야? virtuous 단어 콘테스트에 다 쏟아오고 그러셨나? virtuous가 무슨 말이야? 응? virtue가 무슨 말이야? virtue 덕, 그치? 그럼 덕이 있는 이 말이지. 미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Finding a balance.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어? 그럼 첫 문장에서 우리 흐름 봐봐. 첫 문장에서 과잉 말고 그래. 과잉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뭐래요? 균형 잡으래요. 알겠어? 그리고 for example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for example이 뭐라고 했냐면 주제를 다 말했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or example. 그럼 뒤에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균형 잡아라가 주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this부터 여기까지는 형광펜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균형 잡아라가 주제야. 쌤이 주제 찾으라고 했지. 그러면은 균형 잡으라고 하는 선지 몇 번에 있습니까? 몇 번에 있어요? 자, at the time of biased decision. 자, 편향된 결론의 시대. 편향부터가 균형이 아니지. 2번 in the area of material richness. 어떤 그 물질의 풍부, 물질 얘기하고 이제 풍부함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 하나, away from social pressure. 사회적 압박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4번 미들이래. 얘는 후보. 왜? 미들이 위에서 밸런스를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5번 It's a moment of instant pleasure. 즉각의 기쁨 얘기하지도 않았으면 다 4번입니다. 그러면은 to extreme. extreme은 극도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양극의 중간 바로 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sweet spot 달콤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읽어봐야 되겠지만 주제는 이미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The best way is to live at the sweet spot to maximize well-being. 이라고 얘기해서 그럼 sweet spot, 달콤한 지점은 무엇인가?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밸런스, 균형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혹시 도덕 시간에 철학 좀 배우나요? 안 배웠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쌤 고1 때 그냥 암기했던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다 이 말을 암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중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저 밸런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중간, 플라톤은 뭐 이렇게 이상적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상적 세계가 우리 현실에 있다 뭐 이런 말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세뇌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지? 뭐든 지나치지 않는 것 이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도출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가끔씩 주의해야 될 점은 다음 밑줄 친 무시가 어쩌고저쩌고가 의미하는 것을 바로 적절한 것을 해놓고 3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3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걔는 아주 낮은 확률로 주제와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고 어떤 문장이 쓰여지냐면 그때는 부정어구가 막 나와 있어. 반대를 해야 된다. 혹은 뭐 그곳을 벗어나야 된다. 그곳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라는 동사들이 앞에 나열돼 있고, 그 다음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야. 3점인 경우에는. 그럼 그때에도 주제를 파악하면 그 반대를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한 2점일 경우에는 그냥 주제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우리 벌써 2개의 질문 완료했고요. 휴식하고 나머지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